안녕하십니까. 호랑이 송 선생입니다. 한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상 못 올렸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새롭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이죠. 오늘 전치사 업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은 뭐냐? 위로,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단어입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영어를 잘못 배운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게 배웠던 거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또 시험 영어든 영자 신문이든 적용을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위로라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부족하죠. 뭘 위로하느냐,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컵 업. 자, 위로 자른다. 그런데 잘게 썰다, 이런 뜻이 나오네요. use up. 위로 쓴 거죠. 위로 써. 근데 다 쓰다. up to. 뭐뭐까지. put up with. 위로 놓은 거죠. 위로 놓은 건데 참고 견디다, 이런 뜻이 나오네요. 안 맞죠. 안 맞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는 적용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외웁니다. 그냥 무작정 외워요. 주구장창 외우죠.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원어민들은 외워 쓰지 않겠죠. 뭔가 그 느낌이 있으니까 쓰겠죠. 오늘 그거 업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업은 뭐냐? 위로 가는 거죠. 방향이 위로 갑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배운 걸로 나머지를 적용하려니까 안 됐던 거죠. 자, 위로 가는데 두 번째는 뭐냐? 동사의 정도를 위로 합니다. 이게 꼭 뭐 두 번째, 세 번째, 저는 구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차피 업은 위로의 뜻 하나인데 상황에 따라서 어떤 동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뒤에 보시면 압니다. 근데 굳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누자면 동사의 정도를 위로하는 거죠. 똑같이 위로하는데 한층 더 동사의 그 정도를 한층 더 위로하는 거, 이게 업인 거죠. 자, 그런데 상황상 또 동사의 특성상 위로 하다가 한계를 만날 때가 있어요. 한계를 만난 거예요. 더 이상 위로 쭉 가다가 계속 가면 되는데 한계를 만났다고. 한계를. 그럼 어떻게 되냐? 최대치까지 간 거지. 할 만큼 했잖아. 올라가다가 더 이상 막히니까 이게 최대치 끝까지, 이런 느낌이 난다고. 지금 보통 업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위로 말고 업은 최대치다, 끝까지, 이런 뜻이 있다, 이렇게 또 외웠던 분이 있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니고,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또 새로운 뜻이 나와버린 거잖아요. 원어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떤 느낌인 거냐? 위로, 업은 위로야, 위로. 그런데 올라가다 보니까 한계를 만난 거죠. 한계를 만났어. 그러니까 난 할 만큼 다 했다.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다 끝까지 했네. 이런 느낌, 이 느낌을 가지고 업을 썼다고요. 자, 사진 한번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물을 따르네. 컵에 물을 따라. 자, 컵에 물을 따르면 물이 어떻게 되죠? 물의 양이 올라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업이죠. 올라가니까 업인 거예요. 그런데 한계가 나와버렸네요. 컵이 한계가 있잖아. 쭉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막힌 거죠. 최대치까지 딸 수밖에 없는 거지.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업인 거죠. 업이 어떤 느낌이냐? 올라가다가 최대의 느낌.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더 최대의 느낌, 그 업, 그 느낌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더 보죠. 비슷한 거 계속 보겠습니다. 자, 배터리를 충전하죠. 충전하면 정말 여기 없잖아. 0이죠.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한 칸, 두 칸 계속 올라가죠. 업이요. 올라가니까 업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다가 계속적으로 충전할 수 있나요? 끝이 있잖아요. 용기가 있으니까 끝까지 갔네. 끝까지 업. 올라가다가 정말 한계를 만나 최대치까지 간 그 느낌, 그 느낌을 아셔야 된다고요. 업 하면 그 느낌. 아시겠어요? 최대치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느낌을 아셔야 된다. 업의 느낌을. 업에 대한 그 개념 자체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자, 더 보죠. 클로스업. 이 안에 클로스업. 문을 꼭 닫다. 문을 꼭 닫다. 여기서 업은 뭘까요? 꼭이죠, 꼭. 자, 우리가 한국말이나 한국말. 자, 클로스만 써도 돼. 클로스 더 도어. 문을, 한국말. 문을 닫다 해도 돼. 문을 닫다. 문을 닫다. 말 되죠? 근데 됐죠? 근데 굳이 꼭이란 말을 쓰죠. 문을 꼭 닫다. 뭐가 달라요? 느낌이 다르죠? 안 써도 말은 되고 문법적으로 맞지만 쓰면 어떻게 돼? 느낌이 확 오죠. 문을 닫다랑 문을 꼭 닫다는 완전 다른 느낌이죠. 자, 그림 볼까요? 이 정도만 해도 문이 닫았네. 닫았죠? 문이 열려있을 때 닫았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닫았네. 꼭 닫았네. 이건 뭐예요? 뭔가 한계, 마무리가 된 마침표 같은 느낌이죠. 꼭 닫은 거죠. 완벽하게 닫은 거죠. 이게 우리말 한국말 꼭이고 영어로 하면 이게 업인 거죠. 업. 클로스 업인 거예요. 업 하는 순간 마무리가 된 느낌이야. 한계치까지 온 거죠. 완벽하게 문을 꼭 닫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뭐 닫히는 것만 낼까요? 열리는 건 되죠. 열리는 거는 활짝 여네. 이만큼 돼도 문은 연 거죠. 문 열었다고. 이만큼 열었잖아. 그런데 이렇게 업을 쓰면 최대치까지 열어버리는 거죠. 활짝 열었죠. 활짝. 이것이 업이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활짝이지. 근데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업이라고요. 업. 아까 전에 업이 꼭이란 뜻이 있고 업이 활짝이란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앞에 동사의 정도를 올려주는데 한계 오니까 최대치 이런 느낌이 오니까 오픈이 오니까 활짝 이런 뜻이 나온 거고 클로스 오면 꼭 이런 뜻이 나온 거죠. 앞에 있는 이 동사 에너지가 있잖아요. 열리는 에너지잖아요. 방향 이거를 더 확실하게 매듭 지어주는 이 느낌 이것이 업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좀 느낌이 오시나요? 느낌을 갖고 봐야 더 확 다가올 수가 있겠죠. 지금 중요한 건 사실 하이라이트는 3번이에요. 3번 최대치 이 느낌으로 정말 많은 뜻이 나오는데 순서상 1번, 2번을 먼저 하고 그리고 3번을 하겠습니다. 1번, 2번을 1부로 하고 3번을 2부로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듣고 바로 나는 3번을 듣고 싶다 하면 2부를 바로 들으면 됩니다. 지금 1번, 2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방향이 위로 가다. 방향 위로. 우리가 정말 많이 배웠던 거죠. 쉽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죠. 가는데 업. 뭐죠? 업. 위로 올라가네요. 위로 올라간다. 언덕이죠. 언덕을 위로 가다. 방향의 업입니다. 우리가 가는데 언덕을 위로 올라가다. 이런 뜻이죠. 자, 픽업. 픽이 뭐예요? 픽. 짚는 거죠. 집어서 올렸네요. 집어서 올렸잖아. 그러니까 픽업이죠. 사물을 집어 올린 거고 사람을 올리면 차에 태우다. 이런 사람을 올릴 수가 없잖아. 사람을 여기 바닥에서 들린다는 거는 올라간다는 건 차로 태운다는 거죠. 자, pick up the phone. 자, 요 폰을 집어서 올렸네요. 그죠? 방향 위로 가죠. 그녀를 픽해서 올렸네요. 올렸죠. 그녀의 집에서 그녀를 태웠다. 이런 뜻이 나오는 겁니다. 자, rise up. 떠오르다. 태양이 떠오르네요. 떠오르다는 뭐죠? over the horizon. 수평선 위로. 자, 수평선이 있죠. 원래 안 보였어. 안 보였는데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조금씩 보이죠. 해가 조금씩 보이다가 이렇게 해가 다 해가 완전 완벽하게 이렇게 보이네요. 처음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궁합이 맞죠? 올라가다. rise만 써도 되지만 up을 써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rise up. 올라갔다. 떠올랐다. 올라가는 거니까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올랐다. 이 느낌. 위로 간다. 이것이 up입니다. show up. 똑같죠?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나타났냐? 파티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안 보이죠? 모든 사람 안 보였던 거야. 밑에 숨어서 안 보였던 거야. 모습으로 보면. 그런데 나타나죠.
쇼만 해도 나타나요. 쭉 나타나서 이 눈에 보이는 여기를 넘어서니까 쇼업 나타났네. 짠, 나타났네. 쇼업 공업이 맞죠. 이건 같은 이미지입니다. 안 보이다가 짠 나타난 이 느낌 쇼업입니다. 그래서 업을 쓴 거죠. 자, 그로우업이나 그로우업 잘하다. 나는 잘해서 뭐가 된대요. 투 넘어가는 거죠. 잘해서 전투기 조종사가 된대요. 되고 싶다는 거죠. 잘하다. 자, 그로우만 써도 잘하다인데 업을 써서 잘하다 뭐죠?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점차 이렇게 커 나가죠. 위로 커 나가잖아요. 키도 크고 전체로 사람이 성장하는 거죠. 위로 가는 거죠. 궁합이 맞네. 그 업을 쓴 겁니다. 같이 써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잘하다. 이 느낌을 보여준 겁니다. 쌓다, 쌓아올리다, 파일업 똑같죠. 자, 쌓아 올리는 겁니다. 박스를. 자, 박스가 이만큼 있었는데 여기에 또 하나 쌓네요. 자, 또 쌓아 이렇게 계속 쌓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박스의 높이가 올라갔네요. 쌓아 올리다. 우리말로 쌓아 올리다 이렇게 쓰잖아요. 쌓아서 쌓아 올리다. 파일 업. 이 느낌을 아시면 됩니다. 자, 세이브 업. 저축하다. 똑같죠. 왜 굳이 업을 썼느냐? 세이브만 써도 저축하는 뜻이 있는데 업을 써서 돈이죠. 똑같습니다. 이미지는 돈을 한 층, 두 층 또 모으고 모아서 세 층, 네 층 계속적으로 쌓아서 올렸네요. 세이브 업. 뭐니? 올라가죠. 눈높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궁합이 잘 맞죠. 세이브 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저축하다. 자, 브링업. 키우다. 뭐 예상이 되죠. 브링업 뭐냐? 어떤 목적지로 무언가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고 가져가는 거. 어떤 목적지로 가져가는 것. 그것이 브링의 이미지입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할 겁니다. 자, 근데 업이네요. 업이야. 이 가져가는 게 사람인 거죠. 요 children 아이들을 자 가져가는데 위쪽으로 가져가네요. 위쪽으로. 자, 단계가 있죠. 사람의 성장 단계를 하면 자 여기요 뭐 유아기가 있겠고 뭐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뭐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쭉 있겠죠. 아이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아기 때부터 여기로 가져갔다가 위로 계속 위로 가져가죠. 위로 이 아이들을 위로 데려가는 겁니다. 윗 단계로 데려가는 이 이미지. 자, 높아지죠. 업입니다. 브링하고 궁합이 잘 맞는 거죠. 아이들을 위로 윗 단계로 데리고 하는 거. 키우다라는 의미가 나오네요. 이미지를 그리면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자, 풀업 차를 멈추다. 드롭업 차를 멈추다. 이런 뜻이 나왔습니다. 당기는 거죠. 풀, 드롭 당기는 겁니다. 위로 당기는 위로. 자, 이게 뭐냐? 그림을 잠깐 볼까요? 옛날에는 언어가 있을 땐 차가 없었죠. 말이 있었죠. 차 대신에. 자, 얘를 이 고삐를 이렇게 위로 당깁니다. 위로 당기죠. 어떻게 되죠? 얘가 말이 섭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찬 거죠. 차, 자동차. 그렇게 해서 이 뜻이 나온 겁니다. 자, please pull up. 자, 차를 세워달라. 호텔 앞에서 차를 세워달라 입니다. 당긴 거죠. 위로 당긴 거. 차를 멈추다. 이런 뜻이 나왔습니다. 자, make for. 자, 뭐뭐서 보충하다, 보상하다, 만회하다. 이런 뜻인데 for 시간에 한번 배웠던 건데 여기 또 업이 나왔으니까 한번 갖고 왔습니다. 자, for는 뭐라고 했죠? 같은 가치를 가리키는 거. 여러 가지 선택사항 중에서 목표되는 같은 가치를 선택하는 거. 이게 for라고 했습니다. 자, make up. 무언가를 위로 만들었네요. 무언가 상황을 위쪽으로 했다는 거죠. 자, for가 오고 lost time이다. 요거는 잃어버린 시간이죠. 잃어버린 시간. 자, 요거는 마이너스죠. 이만큼의 떨어진 만큼,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만큼 요렇게 이만큼 다시 올린 겁니다. 올린 거죠. 이 떨어진 만큼 다시 올린 거죠. 이렇게 이만큼을 어떻게 했어요?
보충하죠. 보상을 만회한 거죠. 자, 수업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죠? 수업한 만큼 떨어졌죠. 못한 시간만큼 떨어진 거죠. 그거를 다시 보강을 해서 이렇게 보충하는 거죠. 요 느낌. 위로 올렸네. 떨어진 건 다시 위로 올렸어요. 업이 그래서 업인 겁니다. for는 뭐냐? 같은 가치를 가리키는 거. 떨어진 만큼 같은 가치를 올리는 거. 그래서 업이랑 for랑 같이 이렇게 각각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왜 굳이 이렇게 이 두 가지 전체를 같이 썼을까요? 각각의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같이 쓴 겁니다. 위로 올렸고 이거는 같은 가치를 가리키는 거고, 그래서 make up for 어떤 뒤에 있는 대상을 보충하고 보상하다, 만회하다 이런 뜻이 나오는 겁니다. 자, 넘어가죠. 동사의 정도를 위로 올리는 거 몇 개 보겠습니다. 자, hurry up이죠. 많이 쓰죠. 서둘러, 빨리 서둘러. 예? 이런 의미죠. hurry up. 자, hurry 자체만으로 서두르는 뜻이 있어요. 근데 up을 해서 이 동사의 느낌을 한층 더 올려주는 겁니다. 빨리 서둘러, 더 빨리 서둘러 이런 느낌인 거죠. 더 재촉하는 그 느낌, 동사의 정도를 올렸으니까 hurry up 이런 느낌이나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자, come up 다가오다. 자, come만 써도 다가오는 겁니다. 왜 굳이 up을 썼을까요? 자, to me 나에게죠. 내가 있으면 저번에 뭐 토끼 시간에 나왔던 건데, 자, 이만큼만 해도 다가온 거예요. 이만큼만 해도 다가온 거야. 방향이 이렇게 됐죠. 업이 뭐야? 꼭 업이 위로가 아닌 그 느낌을 개념을 깨셔야 됩니다. 이 동사의 힘의 방향, 그 방향으로 한층 더 정도를 올려주는 것, 그게 업인 거죠. 자, 어떻게 그러면 이만큼 확 다가간 겁니다. 컴하면 그냥 다가간 거면 여기는 나에게 업을 썼으니까 확 다가오다 이런 느낌을 하려고 업을 쓴 거죠. 자, 아시겠죠? 동사의 정도를 올려준 겁니다. 자, 스피드업 속도를 높이다. 스피드만 해도 속도가 내는 거죠. 근데 업을 써서 이 스피드라는 동사의 정도를 한층 더 높여서 속도를 확 높이다. 이렇게 업을 쓴 거죠. 높인 겁니다. 자, 드레스업 옷을 차려입다. 이렇게 했을 때 업을 쓰는데 굳이 왜 업을 썼고 왜 뜻이 이렇게 나오느냐? 자, 드레스만 갖고도 무슨 뜻이냐? 드레스는 옷을 입다는 느낌이야. 옷을 입다. 드레스만 쓰면. 그런데 한 번 더 업을 쓰면 이 옷의 격식을 더 높게 갖추어서 입는 거죠. 내가 오늘 나갈 때 추리닝 입고 그냥 대충 슬리퍼 신고 나갈 수도 있지만 업을 쓰면 더 갖춰서 제대로 더 한층 더 나를 돋보일 수 있게 가치 있는 더 옷을 갖춰서 입는다. 더 높여서 입은 거죠. 이런 느낌이 나오는 겁니다. 자, 목표라는 그 가치는 같은 가치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같은 가치는 뭐예요? 차를 입었으니까 그게 웨딩링이네요. 서로 가치가 맞죠? 이게 의 느낌입니다. 뜻이죠. 드레스업 옷을 차려입은 겁니다. 업을 써서 이런 느낌이 나왔고, 같은 가치는 웨딩 결혼식이네요. 자, 2부에서 하이라이트 끝까지 간 한계 최대치 이 느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